오이.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콩팥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으로 섭취할 경우 신장이 심각하게 손상되고 혈관 역시 짧은 시간 안에 진흙처럼 막힐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아침 식탁을 떠올려 보십시오. 시원한 냉장고 문을 열어 싱싱한 오이 하나를 꺼냅니다. 흐르는 찬물에 오이를 깨끗이 씻은 뒤 도마 위에 올리고 칼로 아삭한 소리가 나도록 앓겠습니다. 잠이 덜 깬 아침, 가이증을 해소하거나 건강을 위해 오이 조각을 입에 넣고 씹어 삼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무심코 곁들인 한 가지 음식이 몸속에서 위험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오이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이 그 음식과 만나자마자 혈관 벽은 점점 단단해지고 신장의 미세한 력과 구조는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혹시 아침마다 손이 붓고 주먹이 잘 쥐어지지 않거나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 잠에서 깨는 경험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는 단순한 노화 증상이 아닙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고 먹어온 오이가 잘못된 음식 궁합을 만나 혈관과 심장을 동시에 공격하고 있다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장내과 전문의로 25년간 진료해 온 최준혁입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오이는 채소인이 많이 먹어도 괜찮다는 믿음 아래 식습관을 유지하다가 결국 신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되어 응급실로 실려오는 환자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분들의 억울함과 후회를 지켜보며 저는 하나의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평범한 반찬 속에 콩팥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숨어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건강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수많은 분들이 투석실 침대에 누이게 된 결정적인 이유, 그리고 아직 늦지 않은 회복의 기회를 함께 나누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위로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식습관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그동안 몸에 좋다고 믿으며 드셔왔던 세 가지 최악의 음식 조합을 오늘 이 자리에서 콩팥을 해치는 주범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진실을 마주하지 않으면 남은 건강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제 경고를 끝까지 듣고 콩팥을 지키고자 하신다면 영상 아래의 버튼을 눌러 함께 약속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선택 하나가 10년 뒤 투석실이 아닌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지로 향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평생 오이와 당근을 함께 먹어왔고 등산 갈 때도 오이를 씹어 먹었지만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갑자기 멀쩡한 음식을 위험하다고 말합니까? 맞습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웬만한 자극을 잘 견뎌냅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장도 나이와 함께 늙어간다는 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정수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60년 동안 필터를 한 번도 교체하지 않고 계속 물을 걸러왔다면 그 필터는 이미 찌꺼기로 막혀 있고 호스는 조금만 압력이 가해져도 터질 듯 약해져 있을 것입니다. 60세 이후의 신장은 이 오래된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신장 안의 사구체는 태어날 때 정해진 수를 가지고 있으며 손상되면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수많은 사구체가 여유 있게 노폐물을 걸러내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수와 기능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제는 아주 작은 자극이나 잘못된 음식에도 쉽게 부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문제가 없던 식습관이 노화된 신장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는 게으름이나 관리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 쉼없이 살아온 시간의 흔적일 뿐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신장이 70% 이상 손상될 때까지도 뚜렷한 통증을 보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느낀 가벼운 붓기나 피로가 사실은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의 몸은 예전처럼 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사용법을 바꾸면 낡은 필터도 다시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첫걸음은 신장을 괴롭히는 음식 조합을 피하고 신장이 편안해야 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 여러분의 결심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댓글에 콩팥 건강이라는 네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이는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내 몸을 스스로 지키겠다는 선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콩팥의 가장 치명적인 음식 궁합 1위, 혈관을 파괴하는 첫 번째 조합은 바로 오이와 당근입니다. 이 조합은 김밥, 비빔밥, 잡채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음식 속에 흔히 등장합니다. 보기에는 색감도 좋고 맛도 잘 어울리지만 혈관 속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던 65세 김선자 어르신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평소 최소 2주의 식단을 고집하며 점심마다 오이와 당근을 듬뿍 올린 비빔밥을 드셨습니다. 그러나 10년 후 잇몸 출혈과 멍이 쉽게 생기는 증상이 나타났고 검사 결과 혈관 나이는 실제보다 20년 이상 늙어 있었습니다. 원인은 다름 아닌 오이와 당근의 지속적인 병행 섭취였습니다. 당근은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혈관을 보호하지만 오이에는 비타민C를 파괴하는 아스코르비나제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는 오이를 자르거나 씹는 순간 활성화되어 함께 섭취한 당근의 비타민C를 빠르게 분해합니다. 그 결과 혈관은 점점 막혀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심장으로 전달됩니다. 한두 번의 섭취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년간 반복되는 습관은 서서히 혈관과 콩팥을 무너뜨립니다. 특히 미리 썰어서 꺼둔 오이와 당근은 비타민 파괴 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지금 냉장고를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두 채소가 나란히 보관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반드시 분리하셔야 합니다. 가족의 신장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 신호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반응을 확인하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이와 당근의 조합이 영양소를 파괴하는 문제였다면 이제 소개할 두 번째 조합은 신장을 차갑게 만들어 기능을 떨어뜨리는 훨씬 더 위험한 경우입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익숙한 여름철 국물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오이와 물을 넣어 만든 물김치나 오이 냉국입니다. 입맛이 없을 때 혹은 더위로 지쳤을 때 차갑게 식힌 국물을 한 그릇 마시면 속이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 시원함과 동시에 노화된 신장은 극심한 냉기에 노출되어 큰 부담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68세 이상의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여름마다 더위를 심하게 느껴 식사 대신 오이와 무가 듬뿍 들어간 물김치를 자주 드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지나치게 부어있는 것을 보고 크게 놀라셨고 발등 또한 붓기가 심해 신발조차 신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응급실 검사 결과 심장 문제가 아니라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한 전신 부종이 원인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매일 반복된 오이와 무의 차가운 조합이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오이와 무는 모두 성질이 매우 찬 음식에 속합니다. 신장은 혈액을 여과하는 엔진과 같아 적절한 온기가 유지되어야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60대 이후 양기가 약해진 신장에 찬 성질의 음식이 동시에 들어오면 신장 주변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혈류가 느려집니다. 이는 겨울철 수도관이 얼음물이 흐르지 않는 현상과 같은 원리입니다. 혈액 흐름이 막히면 신장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배출되어야 할 수분이 몸속에 남아 얼굴과 팔다리에 부종이 생깁니다. 어르신들이 물만 마셔도 붓는다고 느끼는 경우 단순한 체중 증가가 아니라 신장이 냉해져 수분을 배출하지 못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오이와 무는 함께 섭취할 경우 소화효소 작용을 방해해 복부 팽만과 가스를 유발하고 위장이 차가워지면 신장 기능 역시 함께 저하됩니다. 혈액은 따뜻할수록 원활하게 흐르는데 찬 음식이 반복되면 혈중 노폐물과 지방 성분이 혈관 벽에 달라붙기 쉬워집니다. 이는 결국 신부전뿐 아니라 뇌졸중, 심장질환의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주변에 여름마다 냉국을 즐겨 드시고 아침마다 얼굴이 붓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내용에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잠시 후에는 오이의 찬 성질을 줄이고 약점은 보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음식과의 조합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더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이를 생으로 섭취하는 행위 자체가 특정 조건에서는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식초 없이 생오이를 섭취하는 습관이 문제입니다. 많은 분이 오이를 씻어 고추장이나 쌈장에 찍어 드시거나 등산 중 갈증 해소용으로 그대로 드십니다. 그러나 이는 오이에 들어있는 효소의 작용을 그대로 몸속에 노출시키는 방식입니다. 북한산 등산 동호회에서 활동하던 72세 박철수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이 어르신은 등산할 때마다 오이를 통째로 드셨는데 산행 후마다 다리에 쥐가 나고 근육 통증이 반복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전해질 불균형과 피로 누적이 확인되었고 원인은 식초 없이 섭취한 생오이였습니다. 오이에는 비타민C를 분해하는 아스코르비나제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 효소는 산성이 없는 환경에서 더욱 활발해집니다. 식초 없이 오이를 섭취하면 이장 내에서 다른 음식으로 섭취한 비타민까지 함께 파괴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은 근육 회복과 신경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부족해지면 근육 경련과 피로가 쉽게 나타납니다. 식초는 이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쌈장이나 고추장은 이를 막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나트륨 섭취만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끄고 싶어질 만큼 놀라셨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해결책은 지금부터입니다. 오이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신장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조합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오이, 식초, 그리고 부추입니다. 부추는 성질이 따뜻한 채소로 혈액순환을 돕고 신장의 냉기를 보완합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60세 최영숙 어르신은 신장 기능 저하와 손발 냉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약물 치료와 함께 오이, 부추 무침을 식단에 꾸준히 포함하도록 권했습니다. 한 달 후 손발에 온기가 돌아왔고 혈액 검사에서도 신장 여과율이 개선되었습니다. 부추에 들어있는 성분은 혈관을 확장해 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식초는 오이의 효소를 억제해 영양소 손실을 막습니다. 여기에 오이는 노폐물 배출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며 작용하는 것입니다. 조리 시에는 반드시 식초를 먼저 넣어 오이를 버무린 뒤 부추를 넣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만든 오이 부추 무침은 일상적인 반찬이자 신장을 돕는 식단이 됩니다. 추가로 소개할 방법은 오이 배중탕입니다. 배의 수분과 오이의 정화 작용이 결합되어 신장과 폐의 수분 순환을 돕습니다. 배숙을 판에 다진 오이와 꿀을 넣고 중탕에 마시는 방식으로 밤에 섭취하면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맛은 다소 낯설 수 있지만 효능은 분명합니다. 다만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식이요법은 치료를 보조하는 수단이지 처방약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신장약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 없이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하루 루틴을 정리하겠습니다. 낮에는 오이 부추 무침으로 혈관을 관리하고 밤에는 배중탕이나 따뜻한 우유와 꿀로 신장을 휴식시키는 방식입니다. 이 원칙을 지킨다면 투석 없이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실 의지가 있으시다면 댓글에 실천이라고 남겨주십시오. 그 두 글자가 건강을 지키는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이 한 조각에 담긴 신장 건강의 원리부터 회복을 돕는 조합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상 이후의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오늘 배운 내용을 식탁에서 실천할 것인지 말입니다. 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모두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를 가족과 지인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신장을 지키는 정보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평안과 건강히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